예, 그러면은 원내 정책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대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50차 원내정책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동철 대표님 모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최근 실체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보면 경악이라는 말 외에 표현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청년들은 허탈하다 못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청탁랜드였고 우리은행은 그들만의 은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1명이 실업상태이고 취업한 청년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입니다.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에 달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강원랜드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채용된 신입사원 518명 모두가 전 관계 유력 인사들로부터 취업 청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해 작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에서는 국정원, 금감원, VIP 공액 등의 자녀 등이 대거 특혜 채용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는 취업을 위해 피땀을 흘리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빽과 힘과 돈으로 좌우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취업 비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는 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빽과 힘과 돈의 논리 앞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애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정유라의 부정 입학 및 성적 조작, 승마훈련 지원 등 특권 앞에서 공정이 무너진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지 1년이 지나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못함으로써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등이 각종 유혹으로부터 비리 유혹으로부터 어떤 통제 장치도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추천권을 고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자신들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으로서 청와대의 비리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통일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청와대 주변의 비리 등은 모두가 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온전한 책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엄중 경고합니다. 정부가 어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일자리 상황판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새삼스럽게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발표한 아무 말 대잔치였습니다. 공무원 17만 4천 명 채용만 해도 국회 예산처는 30년간 327조 원, 납세자 연명은 52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명되었고 더 이상 국민 혈세로 공공부문을 비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가 언제입니까? 국민을 오도하며 고장난 레코드처럼 잘못된 지난 정책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결합됩니다. 규제 불전법 등 기업과 경제가 커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숙제입니다.
더욱이 이번 로드맵에서 10대 중점 과제로 선정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서비스 육성, 혁신적 창업 촉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혁신형 인적 자원 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성장을 주도해야 할 부처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아직도 장관은 오리무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성 후보를 왜 내놓지 않는 것입니까? 문 대통령은 어제 유남석 광주 고등법원장을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2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 담당자들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7년 1월 2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입니다.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유남석 후보자를 소장을 겸하는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물론 국민의당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왜 쉬운 길을 두고 자꾸 어려운 길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등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정부 지원이 끊기면 넘어지는, 말하자면 누군가 잡아주고 지원해주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비행기와 우주선, 컴퓨터로 승부하는 치열한 이 시대에 자전거로 승부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개념은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지원과 같이 또다시 세금을 통한 일자리, 그것도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 만들기가 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했던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은 한마디로 태산명동 서일필입니다. 이상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관련 청와대와 여당의 엇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에 블라인드 채용제 실시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당직자 채용 공고문을 올리며 출신학교와 어학 점수 사진을 제시하도록 하여 대통령 지시와 반대로 가고 있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밝혀서 빈축을 샀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채용 인식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궁금해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각종 채용 선발 실태는 언론에 나온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료를 제가 다 지금 찾아서 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9월) 이후 더불어민주당 권고한 각종 채용 임명 선발은 민주연구원의 연구진, 제2기 민주정치대학, 시도당 위원장, 전국청년위원회 정책위원, 청년정치 업데이트 아카데미,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당직자 선발까지 모두 7건입니다. 이 중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선발에 사진이 불필요하다고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한 건도 빠짐없이 모두 사진과 학력, 주요 경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시도당 위원장 선발한 그 특수성 때문에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나머지 6건 모두 블라인드 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청의 한몸이라고 틈만 나면 강조하면서 정작 대통령의 중요한 국정 운영 이념에 있어서는 당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여당이 블라인드 채용을 할 생각이 없는데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 어느 곳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습니까? 이럴 거면 블라인드 채용하겠다고 처음부터 말하지 말든지 정작 여당은 따르지도 않는 선심적 공약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는 청와대를 보다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말씀드립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십시오. 여당에도 말씀드립니다. 당청이 하나라고 말할 거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부터 함께 공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숨겨져 왔던 문학의 적폐가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천만 촛불 시민의 열망으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촛불혁명의 발단이 됐던 적폐 청산은 없고 거대 양당은 구적패니 신적패니 하는 소모적인 논란만 양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교문위 국감에서 문학의 적폐 청산을 목표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몇몇 사례를 보니 법과 규정은 적폐 세력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체부 국감에서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의 국립극장 리모델링 장비 납품 비리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문체부 국감 후에 국립극장 측은 안 전 국장장이 검토 지시를 했다고 시인을 했고 설계 내역에 특정 제품 모델명이 들어간 건 실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폐 세력이 오히려 당당하게 언론의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을 포함해서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국립극장뿐 아니라 예술단체의 해묵은 적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서울대 작곡가 모 교수를 예술 감독에 임명하기 위해서 정관을 임의로 변경해줬고 모 교수는 그 직을 맡기 위해서 학교 측의 경직 허가도 없이 예술 감독직을 맡았습니다. 교수로 근무하며 연간 8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도 학교 지침에 있는 학교 발전기금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탈루는 없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차은택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박근혜 정권에서 국립오페라 단장을 역임했던 김모 단장은 친분이 있던 외국인을 직제에도 없는 예술 자문으로 임명한 뒤에 32,000유로나 되는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 외국인은 한국에 단 한 번 왔을 뿐입니다. 그 이면에 다른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적폐 청산구호가 난무하는 가운데 촛불혁명의 근원이 된 문화계에서는 오히려 조용한 현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수십 년간 무거운 간행이라는 이름의 적폐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감도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미슐랭 가이드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한국관광공사의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미슐린사 사이에 체결된 미슐랭 레드가이드 발간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관광공사 측에서 미슐린사에 지급하기로 한 발간 지원금은 계약 전 선입금 10만 유로 한화 1억 3,300만 원과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30만 유로 하나 약 4억 원으로 총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관광공사가 그동안 지급한 광고비 명목으로 지출됐던 금액에 비하면 전례 없는 액수의 지원금입니다. 이로 인해 관광공사가 미슐린사에서 받은 혜택은 총 270여 페이지 핸디북 크기의 책자 5,000부를 수령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2016년 11월 발행된 미슐랭 레드가이드 서울판 내용을 보면 꽃게를 블루크랩이 아닌 플라워 크랩으로, 또 92페이지에 실린 A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이 가이드가 출판되기도 전에 이미 폐점됐고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레스토랑으로 소개한 그 B 레스토랑 경우는 실제로 테라스가 없는 등 약 34곳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미슐랭 가이드가 신뢰성에 있어서 그 담보 방법으로 삼고 있는 방문평가, 이걸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미슐랭 가이드 공신력을 믿고 거액 예산을 투자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미슐랭 가이드 수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졸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관광공사는 미슐랭 코리아가 제작하는 콘텐츠 정확성에 대해 재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비공개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